최근 리버풀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강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의 수비 맨디 영입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의 미드필더를 보강을 했고 일본의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엔도가 주전 미드필더가 되면서 시즌 중후반까지는 1위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역부족이 되면서 최종 3위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클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독인 슬롯 감독이 이끌게 되었는데, 슬롯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될 거라 생각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시즌을 앞두고 수비 맨디 영입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도가 1년 만에 방출될 상황이라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죠. 더 타임즈는 리버풀이 수비 맨디를 영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수비 맨디 역시 리버풀 이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리버풀은 수비 맨디 영입을 위해 소시에다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더 강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면서 전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비 맨디는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몸값이 6천만 파운드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4골 1도움을 기록했고 유로 2024 우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위치 선정이 좋고 볼을 빼앗는 능력도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엔도는 지난 시즌에 리버풀 소속으로 무난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팀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지 B클럽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을 만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버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얘가 안 온대요. 네, 공들였던 선수가 안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엔도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지난 시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전력으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콜스는 리버풀이 3위를 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전력이라면 토트넘과 맞짱떠도 승산이 있는 대결이라고 보는데요. 손흥민 대 살라, 비카리오, 알리송, 로메로, 반다이크, 반더벤, 코나테, 포르, 아놀드, 우도기, 로버트슨, 비수마, 엔도, 벤탄쿠르, 메갈리스터, 메디슨, 소보슬라이, 존슨, 디아스, 솔랑키, 누네즈. 자, 여러분,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토트넘은 조직력이 문제라고 봐야겠죠. 리버풀은 손발을 맞춘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에 이적한 지 2~3년밖에 안 된 선수들도 전혀 어색함 없이 리버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반대로 전술도 바뀌고 선수도 바뀌고 스쿼드도 얇아서 엔지 감독이 원하는 그 축구가 아직 100%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원하는 그 축구를 정말 다 이해한 팬들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비 조직이 없고 세트피스 수비도 없고 그냥 닥치고 다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막히면 역습당하면서 갑자기 뒤쫓아가는, 아니 이게 전술 맞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트넘 경기는 상대 편들도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공격하기가 매우 좋거든요. 공간이 쫙 열려 있으니까. 네,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토트넘은 후반기 리버풀을 만났을 때 로메로, 반더벤이 있어도 4실점 대패를 당했습니다. 좋은 센터백만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문전으로 날아온 크로스를 아무도 막지 못하고 골을 내주니까요. 네. 세트피스가 아니어도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날아온 크로스에 그대로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된다면 옵타 예측대로 시즌 60점 이상 실점 되는 거겠죠. 그럼 다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엔지 감독 책임입니다.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봐도 리버풀과 분명 그리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토트넘이 포지션에서 더 강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현재 엔지 감독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보면 분명 수비 불안에 대한 염려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프리킥으로 실점이 나오고 있어. 그게 정말 걱정이야. 이번 시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 극심한 수비 취약성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아. 내가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 나는 메디슨을 팔고 에제를 사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지 않을 거란 걸 나도 알아. 잘 봐. 우리는 전반전에 3실점 했지만 후반전에 무실점을 했어. 그게 토트넘의 차이라고. 나와 내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최고가 4위고 모든 컵 탈락일 거야. 이건 토트넘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야. 감독의 문제야.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손흥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세트피스는 실력이야. 엔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세트피스와 코너킥 수비 개선이야.
어떻게 셀틱을 우승시키고 요코하마를 우승시킨 건지 궁금해. 이건 매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아스날도 4년이 걸렸다고. 전투력을 높여야 해. 미드필더들이 모두 로메로처럼 싸워야 해.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성적이 좋길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이죠. 지난 시즌 실점 장면들을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유튜브에는 득점 모음은 나오는데 실점 모음은 안 나오대요. 네, 죄송합니다. 실점을 다 외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겼던 건 네, 솔직히 사실입니다. 토트넘의 실점은 안타까운 실점이 초반에 있었죠. 토트넘이 시즌 10경기까지 진짜 너무 잘했더라고요. 첫 번째 경기 안타까운 손흥민의 페널티킥 허용, 아스날전 자책골과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허용. 그럼 10경기에서는 제대로 실점을 내준 건 5골이거든요. 그 정도면 수비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죠. 지난 시즌 팀의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엔지 감독이 밀어붙였다면 이번 시즌은 실리적인 부분도 분명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지 감독이 실리가 아예 빠진 감독이 아니었어요. 후반기에 우독이 빠진 완전체가 되었을 때 이미 메디슨이 부진한 폼이었어도, 손흥민도 공격 포인트가 급격하게 줄었어도 맨시티와 정말 대등했습니다. 그건 손흥민도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를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2로 패배했지만 맨시티 같은 팀에게 실점했다고 해서 봐, 수비가 약하잖아 라고 하지 않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4라운드 번리전 첫 실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토트넘이 정말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한 끗 차이거든요. 선수들이 몰린 상황에서 번리가 볼을 소유했고 바로 역습이 진행되면서 축구장 절반, 거의 1000평에 7명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맨투맨을 하지 않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있어서 수준 낮은 팀들도 득점 찬스 만들기는 수월합니다. 조기 축구는 뭐 골 안 넣나요? 번리가 역습을 정말 잘한 건 인정해줘야 하고, 이때 로메로가 그냥 포로에게 맡기고 다른 선수를 더 집중 마크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선 수비라인 포백 운동 능력은 어느 팀 상대 공격수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토트넘 10경기 이후의 경기들은 그냥 팀이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토트넘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수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지 감독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부상 이탈을 고려만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만 할 순 없잖아요. 거기다 스쿼드도 훨씬 두터워졌습니다. 선수들 교체 자원이 지난 시즌과 완전 달라요. 최소한 지난 시즌보다는 신뢰 가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솔랑케, 베르너, 베리발, 아츠그레이, 제드 스펜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엔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클루셉스키의 활용법에 대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클루셉스키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게 더 장점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도 공격형 미드필더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전술로는 뭐 아니면 도지만 공격이 원활하게 될 때는 체력 소모가 덜하게 됩니다. 그럼 선수들도 후반 중반까지는 충분히 뛸 수 있죠. 하지만 계속 역습을 당하고 밀리게 되면 극심한 체력 소모가 됩니다.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실 스스로 체력 안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아마 엔지 감독은 출전 순간부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 벤치에 있으니까요. 토트넘은 대부분 시즌 초중반까지 좋았다가 다 무너졌던 팀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걸 제대로 경험한 건 손흥민만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원래 그렇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몸 상태가 끌어올려 있는 완전체 토트넘, 개막전 승리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